안녕하세요, 슈발라이프입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잡담이나 해볼까 해서 영상을 또 켜게 됐습니다. 제가 금일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인데 현실에 존재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가정을 두고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딱 하나의 부동산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딱 한 번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그 전제고요. 두 번째,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해당 국가에 시민권이 있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전제입니다. 좀 웃기지 않나요? 제가 좀 생각한 건데 좀 웃기긴 하죠. 이게 두 번째 전제입니다. 세 번째는 합법적인 임대는 국가 혹은 공공기관만 할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전제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장점하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 그 전제를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은 한 사람당 한 번밖에 구매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시민권이 있어야 하고 임대 또한 국가 공공기관만이 할 수 있다고 제가 전제를 드렸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투기 수요는 완전히 제거됩니다. 세대 간 형평성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청년, 무주택자에게 혁신적인 개선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도입되는 순간 많은 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많이 해결해야 될 주거 문제에 대한 이슈가 생기는 거죠. 정부가 주거 문제의 주체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 가지 전제가 전 세계인의 머릿속에 박혀 있다면, 이 인식이 꽤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부동산 소유의 개념이 공공재의 개념으로 아마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부작용이 뭐냐? 아마 이동성이 상당히 제한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강남, 서초 이 지역 중 한 군데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분이 스위스 인터라켄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나 학업을 위한 학생을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또 리스 형식으로 이렇게 빌려줄 수 있게 나라에서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해결 방식은 있는데, 초창기에 이 세 가지 전제가 딱 시행이 되는 순간 아마 임대주택이 부족한 현상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나 난민이 생기고, 그리고 가족 집에 얹혀 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이제 상업용하고 업무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크게 확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다수의 부동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공간 확보에 상당히 난항을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서도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기존의 임대주택 그 풀을 만들어 놓고 이제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을 할 수 있는 그 풀을 또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분명히 가능은 할 거예요. 왜냐, 기존의 다주택자도 이 세 가지 전제를 따르면 어쨌든 1인 1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했을 거란 말이죠. 그 풀을 임대주택, 그리고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 이런 식으로 풀을 나눠서 지역별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아주 미친 생각도 제가 하게 됐어요. 이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뭐냐? 방법은 공공임대 인프라를 좀 확충을 해가지고 전 국민 대상으로 이제 임대 옵션을 이제 보장해 주는 겁니다. 지역마다 살 수 있는 거주권의 기간, 이것도 제한하는 건데, 조금 제한하는 방식을 지역마다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 3구, 용산, 성수, 분당, 판교, 세종, 부산, 마린시티 이런 데는 소유할 수 있되 10년을 최대 소유 기간으로 보고 10년마다 추첨제로 해가지고 소유권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줄 수 있겠고요. 왜냐? 누구나 다 용산에 살고 성수에 살고 분당에 살고 판교에 살고 세종에 살고 강남 3구에 살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말한 10년마다의 거주권 제한과 추첨제로 이제 소유권을 교환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두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이민자, 유학생도 이제 고려를 해서 국가 차원에서 임대 허가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기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은 안 됩니다. 이제 제 전제로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사용권만 줘요. 사용권만 주고, 사무실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무조건 사용권을 주는 거고, 병원, 필수적인 공장, 학교는 공공임대로만 하기에는 조금 되게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제를 통해서 국가와 같이 맞물려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제 지금 상상이에요. 100% 상상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면 부동산 소유권 관리는 도대체 누가 하냐? 제 시나리오에서는 전 세계가 이 기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통합 명부라는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중복을 방지하고 편법을 방지하고 그리고 거래 추적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AI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하나의 전 세계 통합 명부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 세 가지 전제를 따르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이 변화해야 되고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클릭으로 어느 나라에 어떤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웃기지 않나요? 이걸 내가 왜 생각했지? 1인 1부동산이 정제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안 지키는 사람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1인 1부동산 소유권을 어긴 자 또는 부정하게 이용한 자, 얼만큼 드릴까요? 부동산 소유권을 50년간 제한하고 그리고 추가 소유한 부동산 금액의 20배에 달하는 벌금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1인 1 부동산이 어느 정도 조금 굴러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세랑 월세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집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집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정부기관이 마련해 놓은 특별한 구역이라든지 일단 그 존에 임대를 통해서 거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커뮤니티가 또 이렇게 나눠지긴 하겠죠. 근데 그 임대라는 것이 정부기관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이율로 기대하고 있고 사람들이 또 그걸 원하겠죠. 일단 거기서 생활하면서 돈을 축적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든 아니면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정부에서 일정 기간 그 임대 존, 임대 구역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소유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좀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좋은 지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추첨을 통해서 좋은 지역에 진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고 투자도 아니고 이제 소비의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좀 내려가는 부작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했기 때문에 재미로 봐주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슈발라이프였습니다. 바이.